자, 사례 기반 추론에 대한 실습을 먼저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전에 한번 잠깐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어떤 데이터 마이닝이나 인공지능 기법들은 어떤 컴퓨터로 만들어진 솔루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유독 그 사례 기반 추론만큼은 좀 그런 면에서 불편함이 있었어요. 컴퓨터화된 솔루션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SPSS의 이 사례 기반 추론 기능이 들어오면서 사례 기반 추론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편리해진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습도 SPSS 중심으로 일단은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SPSS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저희가 MS 엑셀이나 어떤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실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리게 되면, 아니죠. 주차.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린 파일 중에 매크로 파일로 되어 있는 그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실습 파일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례 기반 추론으로 뱅크럽시 예측하는 그런 어떤 이제 MS 엑셀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엑셀 시트로 보이는데 여기 이제 그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듈에 사례 기반 추론을 구현하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쭉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어요. 뭔가 있는 프로그램 같이 보이지만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해서 그 유클리드 거리가 가장 작은 기존 사례가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그 사례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작동을 시켜서 사례 기반 추론의 결과를 확인해 써야 했는데 최근에는 근데 이제 엑셀로 짜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이게 사례 기반 추론을 한번 예측 결과를 쫙 뽑는데 1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네, 그 프로그램 제가 좀 뭐랄까요, 좀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통계 패키지에 내장된 사례 기반 추론을 쓰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기능을 작동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PSS를 틀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례 기반 추론 실습을 하기 위해서 SPSS를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IBM SPSS 실행을 시키고요. 컴퓨터 갖고 오신 분들은 같이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IBM SPSS 실행을 시키시면 저희가 예측하려고 하는 그 실습 문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 우리 다이어트 제품 구매할지 말지 여부 그걸 가지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파일을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pmo_cbr_dt.sav 요거 이제 열기하겠습니다. 자, 열기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죠. 요게 이제 그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유의하게 나왔던 변수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보기로 하면은 사인을 1로 표시하면서는 학습용 데이터로 쓰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PG01이 상품군을 샀는지 안 샀는지를 예측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사례 기반 추론을 적용해서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모든 그 데이터 마이닝 분석 관련된 모든 분석은 우리 SPSS의 분석 메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석 메뉴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 분류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분류 분석 안에 우리 예전에 판별 분석할 때 분류 분석을 통해서 했었죠. 분류 분석에 여러 가지의 분류들이 있지만 이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례 기반 추론을 구현하는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K-Nearest Neighbor라는 기법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K계에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아가지고 판별하는 K-Nearest Neighbor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그 Nearest Neighbor가 여기 이제 번역을 할 때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번역을 한 거죠. 자,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죠. 클릭.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사료 기반 추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대상,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 변수를 여기다 입력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품군 1을 예측하고자 하는 거니까 타겟 변수를 상품군 1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 밑에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기능을 여기다 넣으려는 거지? 뭐 이런데. 여기서 표현하는 기능이 대표적인 그 한글 번역 실패 사례 중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수라는 말을 영어로 이제 variable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feature라는 표현도 씁니다. feature selection, feature. 그러니까 사실 이 feature를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하려면 그냥 변수라고 번역하면 되는 거였는데 아니면 뭐 독립 변수로 번역하면 되는데 feature라는 단어의 기능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번역을 기능이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오해를 주지만 여기는 어쨌거나 입력 변수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기다가 쭉 선택해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력 변수들이 쭉 들어가 있을 때 과연 상품군 이 제품을 살지 말지를 예측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선택이 다 끝난 상태가 되겠고요. 자, 바로 옆에 이웃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이웃 탭. 이웃 탭을 눌러보면 자, 우리가 이제 K nearest neighbor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전체 학습용으로 선정되어 있는 데이터 셋들 중에서 지금 예측해야 되는 문제와 누가 제일 가까운가를 유클리드 거리로 잘 비교를 해서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거리가 가장 짧은 거를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갖고 판단을 하면 그 하나가 만약에 잘못된 사례일 경우, 아웃라이어일 경우에 예측 결과가 왜곡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하나가 아니라 3개, 5개, 뭐 10개 뭐 이렇게 여러 개의 K를 지정을 해서 그 K들의 결과를 결합해서 이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K를 너 어떻게 할래? 이걸 물어봅니다. 그 K를 어떻게 할래? 어떤 고정된 K 값을 이렇게 하나 지정을 해줘도 되고요. 난 3으로 할래.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고요. 이 K를 얼마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예, 그럴 때는 몇부터 몇까지 다 해봐. 이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몇부터 몇까지 다 해봐. 예. 자,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뭐 1에서 20까지 한번 다 해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이게 생각보다 빨라요. 제가 짠 엑셀 프로그램과 달리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1에서 20까지 다 해봐.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거리를 계산할 때도 어떤 거리 함수를 쓸 거냐 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유클리드 거리를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클리드한 정량으로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기능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독립변수라고 말씀드렸죠. 자, 기능 이러면 요거는 이제 조금 특수한 기능인데요. 이 변수를 다 사용하지 말고 뭐 순차적으로 선택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몇 개는 강제적으로 입력하고 몇 개를 순차적으로 선택한다든가 뭐 이런 변수의 선택 기능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기능은 아니에요. SPSS가 추가적으로 자기만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뭐 통계적인 접근에 의해서 이거 선택하는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진 않고 우리 이미 골라진 변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옆에 분할이라고 있습니다. 분할 한번 넣어보시죠. 분할. 자, 분할은 뭐냐면 학습용 데이터셋과 검증용 데이터셋을 어디선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그런 걸 구분하는 작업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작업을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어떤 거를 케이스 베이스로 사용할 것이고 훈련용 데이터로 사용할 것이고 어떤 거를 검증용 데이터로 쓸 것인지. 자, 그냥 제가 요거 그대로 둔 상태로 이렇게 입력을 해버리면 훈련을 무작위로 70% 뽑아가지고 자동으로 70%로 학습을 하고 나머지 무작위로 선택된 30%로 자기가 임의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에서 분석했던 신경망 분석이나 아니면은 판별 분석이나 로짓 모형하고 성과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되는 검증용 데이터나 학습용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 미리 표시를 해놨죠. 여기다 사인이라는 변수에다가 케이스를 할당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수를 사용해서 케이스를 할당하겠다. 사인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 모형을 돌릴 때나 다중 판별 분석을 할 때에는 변수를 선택할 때 사인 이퀄 0인 걸 선택해라 혹은 사인 이퀄 1인 걸 선택해라 이걸 이제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냥 변수만 달랑 고르게 돼 있어요. 예. 뭐 이퀄 얼마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거는
도움말 버튼을 눌러보시면 나오지만 무조건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약속이 돼 있냐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데 요 변수값이 분할 변수에 할당된 요 변수값이 0보다 큰 양수의 값을 가지면 무조건 학습용 데이터로 씁니다. 반면 0이나 음수의 값을 가지면 그거는 검증용 데이터로 쓰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미리. 그래서 제가 이걸 1과 0으로 표시를 한 게 미리 그렇게 이제 이 룰에 따라서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사인을 1로 표시를 해주면 그건 이제 양수의 값이 되니까 훈련용 데이터로 쓰이게 되고 나머지는 검증용 데이터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옆에 이제 저장 버튼 가보시게 되면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례 기반 추론을 돌렸을 때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얼마로 예측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예측값, 예측 확률 보고 이렇게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출력 결과 뭐 케이스와 표 출력하고 옵션은 뭐 결집값 있는 경우에 제외시켜라. 우리는 결집값이 없습니다. 미리 다 저기 미싱 밸류를 처리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이 다 끝났으면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K를 제가 1에서 20까지 다 돌려보고 최적의 K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네. 한참 처리하죠, 그죠? 좀 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K를 1에서 20까지 다 넣어가면서 최적을 찾는다는 게. 자, 그래도 되게 빨리 찾은 거예요. 제가 만든 엑셀 프로그램하고 비교하면 만 배는 빠른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최적의 K가 10으로 나타났어요. 최적의 K가 10으로. 그러니까 10개의 사례를 동시에 참조했을 때 가장 예측력이 좋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생뚱맞게 3차원으로 점 몇 개 찍어주더니 점 몇 개 찍어주더니 결과를 다 리포팅했다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엔 되게 당황했어요. 우리 그 개그 콘서트의 황해라고 보면은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러잖아요. 이걸 보고 제가 당황을 했어요. 히트레이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한동안 계속 이렇게 히트레이쇼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강의할 때. 아까 저장을 시켰잖아요. 예측 결과를. 그래서 쭉 뒤로 가보면 그렇게 해서 이거를 K nearest neighbor가 얼마를 예측했는지 이제 예측값들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계산해야지 히트레이쇼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SPSS가 너무 후지다. 이거 히트레이쇼를 알려줘야지 왜 안 알려주냐. 뭐 SPSS 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알려주는데 숨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어떻게 숨어 있는 걸 찾아보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 수업하다가 어떤 학생이 손들고 알려줘가지고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학생이 뭐 실수인지 아니면 그냥 호기심에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결과를 더블 클릭해봤대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더블 클릭. 따닥. 예. 더블 클릭을 하면 갑자기 모형 뷰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뜹니다. 그죠? 예. 모형 뷰어라는 프로그램이 뜨고 여기 옆에 보시면 뭐 요런 버튼도 있고요. 예. 요런 버튼도 있고. 아이고. 네. 여러 가지 버튼이 있고 옆에 보시게 되면 여기 또 이런 표 버튼이 있습니다. 표 버튼. 왜 반응이 안 나오죠? 낭패인데요. 왜 안 되지? 여러분 혹시 되세요? 초점 레코드를 선택하라는 초점 점을 찍으면 되나요?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요약표가 뜨는데요. 분류 테이블. 그러니까 분류 테이블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예? 목이라고 있거든요. 어디요? 밑에 보시면 목이라고 되어 있고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어디요? 모르겠네. 이 화면을 내려야 되나요? 창이 아니 창을 좀 줄여보시면. 창을 줄여요? 그렇지. 맞아요. 요거. 그렇지. 분류 테이블, 요걸 눌러야 됩니다.
분명히 어디 위엔가 아래가 어디 있었는데 한참 찾고 있었네요. 자,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분류 테이블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히트 레이쇼를 보여줘요. 그래서 예측 훈련용 데이터에 대해서 약 70.2%의 적중률로 예측을 했고, 검증용 데이터에 대해서 73.7% 정도의 예측력을 보였다. K가 10일 때, 그때 가장 최적이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워낙 순식간에 결과가 나와서 제가 되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거 정말 믿을 만한 결과인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동일한 데이터로 제가 만든 요 엑셀 프로그램이랑 돌려가지고 결과를 맞춰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잘 맞았습니다. 결과가 잘 맞았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여러분 논문들을 보시게 되면 사례 기반 추론의 예측 결과에 대해서는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는 예측 결과가 대부분 리포팅이 안 돼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례 기반 추론의 원리가 기존에 쌓여있던 케이스 베이스 중에 지금 새로운 문제와 가장 가까운 게 누군지를 찾아가지고 예측 결과를 만드니까, 검증용에 대해서는 트레이닝 중에 찾아가지고 이렇게 예측값을 뿌려주는 게 가능한데, 학습용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값을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보시게 되면 방금 보셨지만 SPSS의 경우는 예측 결과가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예측값을 뿌려준단 말이에요. 얘는 1로 예측된다. 얘는 1로 예측된다. 얘는 0으로 예측된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계산했냐 이거죠. 어떻게 계산했냐. 이게 도움말에도 안 나오고 아무 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지금 트레이닝 샘플에 예를 들어서 500개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라고 하면 첫 번째 거가 없다 치고 나머지 499개만 가지고 CBR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499개 사례 중에 가장 유사한 사례, 예를 들면 K가 10이면 10개를 뽑아서 그 10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측값이 요거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어서 이거 역시 제가 만든 엑셀 매크로를 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예측이 맞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측값들은 어떻게 찾은 거냐? 트레이닝 샘플에 있는 경우는 트레이닝 전체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케이스 베이스에 지금 내가 예측해야 되는 요 사례가 빠져 있다 치고 없다 치고 나머지 거 가지고 예측해서 예측값 만들고, 두 번째 거 예측해야 될 때는 전체 중에 얘만 빠졌다 치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예측하고 얘 빠졌다 치고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여기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얘 원리가 정확하게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현하는 CBR의 원리와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례 기반 추론의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사례 기반 추론을 실제로 활용하는 활용 예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